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요즘 유튜브에서 중국 망했다 내러티브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지 않다라는 우짜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참고로 이번 컨텐츠는 우짜 개인적으로는 작년 12월에 블로그에서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 뭐 요담을 하나 더 해보면 우짜겐 쪽으로는 우한폐렴 전까지 중국이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우한폐렴 이후부터 중국, 뭐 정확하게는 뭐 중국 공산당의 선택을 보고 더 이상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이번 영상의 경우 일본의 경제 기적이 어떻게 1945년에 시작되어 1990년에 끝났고, 중국의 상승이 어떻게 1976년 즉 마오쩌둥의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끝난지를 비교하는 데 있다는 걸 미리 밝혀둡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먼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절단이 났으며, 중국 역시 마오쩌둥의 미친 정책들, 뭐 예를 들면 문화혁명, 대약진 운동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마오쩌둥의 미친 정책들로 인해 완전히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절단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라도 빨리 해야겠죠? 예. 다음 뭐라 해야 되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를.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인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농촌 개혁을 시작했고,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시간만 다를 뿐 한국도 똑같은 테크트리를 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농촌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농민들에게도 뭐 여러 가지 뭐 생산 같은 게 늘어나고 하는 게 이런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이제 생산을 늘리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두 가지 조합으로 봐서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와 기계가 필요합니다. 인프라와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고, 두 번째, 기술을 수입하고 물건을 원자재 등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화, 정확하게는 하드 커런시, 일반인들이 알기에 쉽게 말하면 달러가 되겠죠. 미국 달러. 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합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출을 늘리고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다 경험해 봤던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책 결정자라면 어떤 전략을 쓰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과정이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국 통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죠. 자국 통화, 일본은 엔화, 중국은 위안화를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참고로 자국 통화를 저평가된 상태 싸게 유지하면 경제 개발 초기에는 경제 개발을 하는 데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소비재 수입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임금을 억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금 억제는 노동자들의 투자 기회 자체를 제한해 버립니다. 세 번째,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들을 활용해 생산 능력과 인프라에 자금이 집중 조달되도록 대출을 유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한때 많이 유행했던 말이 관치금융이란 말이 있죠. 아마 우짜 세대 정도 되면 다 아실 겁니다. 네 번째, 미래 이익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치적으로 관계된 회사, 중국말로 하면 관시가 되겠습니다. 관계된 회사에 자원을 집중시킨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기업 이런 게 되겠죠. 다섯 번째, 강력하지만 경쟁적인 관료 집단 또는 지역을 통해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은 각각의 부처들을 통해서 했고, 중국은 개별 성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 모델을 그대로 카피했고요. 여섯 번째, 정책 결정권자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것을 정치적 후원과 부채로 연결된 거미줄에 엮이게 만듭니다. 요거는 뭐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만 해도 다 상상이 되시겠지만, 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일본 게이레스 뭐 이런 거 도요타 나오고 이런 거죠. 요거 뭐 우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요 그림도 있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 뭐 관계도 뭐 대기업 밑에 하청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그 SOE 국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국영기업들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들이 앞에 있고, 이들 뒤에는 국영은행과 부동산 개발사, 그리고 수출 업체 등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부족한 걸 채웠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 일본은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경제 기적을 누리면서 미국을 제치고 경제로 세계 종복을 떠들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미친 성장을 통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출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며, 생산량은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진짜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 억수로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선순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임금이 계속해서 생산성을 따라잡게 됩니다. 두 번째, 수입, 외국산 수입이죠. 수입이 억제됩니다. 세 번째, 미국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일본과 중국의 인프라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한국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1980년대와 중국의 2010년대에는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출을 통해 미국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건 좋은데, 미국 달러가 많아지면 자국통화, 즉 엔화나 위안화가 절상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화 절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엔화와 위안화를 공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자국 통화를 갖다가 시장에 많이 뿌리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 수출에 해를 입히게 되고, 더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 유령을 불러온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과 중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정책 결정권자들을 1980년대와 2010년대, 그러니까 각각 일본 국민들은 1980년대, 중국 인민들은 2010년대까지는 자신들의 정책 결정권자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벌이는 노력, 즉 노동자들이 저수익 투자처만 바라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국 통화에 저축하고 돈을 고정시키게 강제했습니다. 자, 이제 생산적인 투자의 과실을 모두 다 먹었습니다. 최신 기술도 이미 구입했거나 훔쳤으며, 모든 도시들은 훌륭하게 연결되었고 모든 회사들은 화려한 사무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 말이 없던 수출 파트너, 즉 미국이 화를 내네요. 자, 일본의 사례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더 말하면 싫어할 사람들, 혹시나 토착 외국어 우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얘기해야겠죠. 미국은 일본에게 1985년 플라자 호텔로 들어오나 하고 부른 후 팔을 억지로 비틀어서 통화 절상을 강제해버립니다.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되겠지요. 참고로 플라자 합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만 생각하겠는데요. 우자가 탈달러와 관련해서 얘기를 아마 앞으로도 할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플라자 합의 때 일본 이외에도 프랑스, 독일, 당신이 서독입니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영국도 같이 팔이 비틀렸습니다. 자, 일본은 플라자 합의에 당했다.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2018년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던 미국이 뭐라 하니까 이제 뭘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밖에 안 보입니다. 이제는 투자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일본과 중국 각각의 시간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출 업체와 인프라 개발자들에게 대출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생산성이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출로 제공되는 돈은 이윤이 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참고로 그 일본 버블 당시 도쿄 땅 중 일부만 팔아도 캐나다 전체를 산다는 소리가 있었으며, 실제로 일본은 당시 일본 버블 당시 아주 잘 나갈 때, 그때 일본은 미국의 록펠러 센터랑 반고흐의 그림 해바라기, 그리고 헐리우드 제작사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구입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일본이 폴라드 합의에서 당하는 꼴을 본 중국은 21세기에 들어 갑자기 실크로드를 만든다고 하고, 아프리카를 산업화한다고 하고, 브릭스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처럼 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19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 경제는 2021년을 기점으로 버블이 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버블이 그렇다시피 시작은 자산 버블부터 시작되며 그 다음이 주식시장인데, 2021년에 중국에서는 흥다그룹, 항대 집단이라고도 하죠. 거기가 터졌습니다. 참고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은행들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며 자신들이 해준 대출이 장부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담보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거대한 부동산 개발사가 터졌고, 우자 표현으로는 정말 미친 자해질하는 수준의 빙신 같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부양해줄 자녀가 한 가정에 딱 한 명뿐이며 은퇴 후를 대비해 버린 투자, 즉 부동산 투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우짜라면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 부인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경우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선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있지만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며,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모두는 천천히 자신의 원금을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역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전히 은행들, 중국에 있는 은행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수출 1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호주머니 사정은 경제를 부양시키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경제라는 건 요상해서 아무도 돈을 빌리고 싶어 하지 않으며, 빚을 내고 싶지 않아 하면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출을 할 수 없게 되면 축적된 달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축적된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율이라는 요상한 계산법에 따라 일본이나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선배인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역시 한계 효용의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맨날 하던 익숙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개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부양책은 그저 완전한 낭비가 되며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합니다. 마무리해보면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아니며 그저 임금 억제에 최적화된 거대한 갠 관계망일 뿐이었다라고 웃자는 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경제라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최소한 중요한 경제 주체들을 화나지 않게 하면서 손실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모색해야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이론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 자체가 중국에도 없다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패스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선택은 뭘까요? 시스템, 즉 통치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스템을 프리즈, 정지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우한 폐렴 당시 정말 무지막지한 봉쇄가 있죠. 그 봉쇄가 있은 후 흥다그룹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이나 국가 자체를 프리즈 정지시켰듯이 중국은 우한 폐렴을 핑계로 국가 자체를 갖다가 프리즈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은행들은 대출을 연장해주고 구명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명줄을 던져주고 밖이 아닌 안으로 계속해서 움츠러들어라.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지 마라 이 말이 되겠죠. 뭐 해외여행을 막고 국민과 인민들, 그러니까 일본 국민과 중국 인민들에게 단순한 삶, 심플 리빙이 좋다고 세뇌시키면서 뭐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20년, 30년으로 기간을 늘린 것처럼 중국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웃자는 봅니다. 단 일본에게는 전쟁을 할 수 없고 중국에게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즘 뭐 중국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우짜 개인적으로 뭐 반론 성격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요것도 찍 올리면 또 뭐 친중문 소리 할 것 같은데 뭐 하든 말든 상관없고요. 하여간 뭐 하여간 예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뉴스 모음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